자, 학생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명과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공부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이 유럽인들의 이 세계 정복화 과정에서 일어난 이 환경 위기들이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한 이 산림 파괴는 이 사막화의 이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목차를 살펴보면 우리가 IT의 사막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미국의 사막화, 아프리카의 사막화, 몽골의 사막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이 사막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기억나는 것은 검은 먼지 폭풍, 모래 폭풍이었죠. 먼지 폭풍과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1800년대 말, 1900년대에서 이 아메리칸 땅으로 북미 대륙으로 건너온 유럽인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금과 이 목재를 찾아서 이동하는 과정 동안 이 거대한 이 나무들, 거대한 자이언트 나무들을 베고 환영하고 춤추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부, 중서부에는 농지 개간, 목초지를, 농지를 엄청나게 많이 개간하고 가뭄이 들고 난 이후에 그 농지들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래바람으로 이 미국 중부를 급습하는 이 1930년대에 일어났던 그 기이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 10년 정도 이 거대한 모래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중부에 있는 여러 지역들이 많이 황폐화되었다라고 어,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한 또한 또 이 과정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겨났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IT의 사막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1920년대, 30년대 거의 IT를 에덴 동산이라고 일컬을 만큼 원시림이 풍부한 지역이었는데, 원시림이 풍부한 지역이었는데 옆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과는 완전히 다르게 산림이 황폐화되었고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막화는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로 진출하면서 수백 년 동안 목재와 이 광물 자원, 특히 금, 다이아몬드 등을 채광해 갔습니다. 목재를 가지고 가고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목재를 가지고 갔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백 년 동안의 이 걸친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사막화는 계속해서 심해졌고, 사하라 사막은 1년에 거의 10년 동안이었는가요? 250km 이상을 남진을 하게 되었죠. 아프리카의 이 사막화의 이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이 노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몽골도 살펴보았고, 자,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 사막화,
우리나라의 이 사막화 과정들을 살펴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막화 과정도 치명적이었을 만큼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완전히 사막화 과정들을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우리나라의 살림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막화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900년대 그리고 1910년경에 한결같이 우리나라를 다녀갔던 외국인들이 찍어 놓은 사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들은 민둥산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 산들은 죄다 헐벗고 있죠. 서울의 높은 산에서 남산에서 찍은 사진의 모습이고 그리고 서울 인근 지역의 산입니다. 서울 인근 지역의 산인데 우리나라의 이 대부분의 산들, 여기는 이제 서울 지역만 사진을 이제 촬영을 했지만 이 옆에 이쪽 이제 산을 보시면 덤성덤성하게 거의 모래 토양들이 표면으로 뚫고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은 남산 위에서 본 또 경기도 일대의 이 사진인 것 같은데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이 먼 산들을 보면 여전히 이 푸른 풀들이 조금은 나 있지만 이쪽 부분이라든지 위쪽 부분들이 대부분의 이 민둥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KBS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민둥산의 기적을 획득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1900년대에 이 우리나라를 다녀갔던 이 독일인 이 켄테라는 사람이 이 신선한 이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신선한 나라 조선이라는 이제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일종의 이 선교 사역을 이제 하러 왔던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 켄테의 이 진술에 의하면 뭐 책도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켄테에 의하면 이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헐벗은 삼림은 꽤나 암담하고 황폐한 모습이다. 나무 하나 없는 산봉우리들은 꽤나 암담하고 황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켄테가 우리나라 1900년대에 와서 왜 우리나라의 산들이 이렇게 헐벗고 암담한 모습인가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이 이렇습니다. 이 도시 서울을 말하죠. 500년 동안 끊임없이 벌목을 했음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황폐화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만한 점이 이제 500년 동안 끊임없이 벌목을 했다라고 이 켄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켄테가 말한 것처럼 그 당시 100년 전 당시 100년 전 당시 이제 서울 인근에 이 초가집과 이 헐벗은 산입니다. 이 뒤쪽에 이 산들이 보이시죠? 이 산들이 보이시는데 이 산 지표 바닥 그러니까 이제 모래와 이제 흙더미들이 그대로 이 산 전체에 이제 노출되어 있고 위쪽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진들을 보면서 참 이제 신기했습니다. 우리 100년 전에만 해도,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았죠.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요 한 분은 우산도 이제 들고 있습니다. 우산도 들고 있고, 뭐, 소위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신분을 보여주고 있죠. 이 신분을 보여주고 있고, 옆에서 이렇게 이제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과 여기 아이는 또 다른 이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옆에 있는 또 사진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인데 이 등에 소 등에 이 나무를 해서 시장에 팔거나 아니면 이제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인데 북한산도 지금 거의 민둥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북한산도 거의 민둥산이 되어 버렸고 왜 산들이 이렇게 황폐해졌는가? 켄테는 500년 동안 끊임없이 벌목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혹독하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많은 땔감이 필요했다라고 켄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겨울은 너무나 추웠고, 조선의 겨울은 너무나 추웠고, 이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땔감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독일인 켄테뿐만이 아니라 100년 전, 켄테가 1901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습들을 이제 살펴봤다 그러면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아손 그랩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손 그랩스트는 1904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땔감은 나무나 나무 가지는 물론 마른 나뭇잎, 가축의 배설물, 뭐든 닥치는 대로 이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장안에 들어와서,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나무 장작을 치고 이동하는 이 인력의 모습입니다. 소로 보입니다. 이제 소의 등짝에 이제 나무 땔감을 메고 팔고 그리고 해오는 이 일들을 아손 그랩스트는 아주 기이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이 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이곳 사람들은 보통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불을 떼는데 이 땔감의 가격이 이제 당연히 높겠죠. 왜냐하면 500년 동안 나무를 베었습니다. 500년 동안 나무를 뱄고 도시 인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땔감의 가격이 높아 도시의 경우 그 당시 뭐 1900년대에 사람들이 뭐 얼마 벌겠습니까? 그 얼마 버는 그 4분의 1조차도
이 땔감을 위해서 땔감을 구입하는데 사람들이 그 비용을 사용을 했다라고 아손 그랩스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00년 동안 나무를 베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도시 인근 주위의 산들은 거의 헐벗은 민둥산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주위의 산들은 대부분 이제 민둥산이 되었고, 그리고 민둥산이 되어버린 산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이 흙탕, 이 토양들이 빗물에 씻겨 흘러 나가죠. 이 토사들이 대규모 산으로부터 사람 사는 지역까지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관계가 거의 되지 않았겠죠. 관계가 이제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습 보면 이제 서울의 이제 청계천의 이제 모습입니다. 청계천의 모습인데 이 토사가 늘 범람을 하고 토사가 늘 범람을 해서 이 물길을 거의 대부분 메워버렸습니다. 이 청계천을 이제 거의 많이 이 여름에 이제 홍수가 지나고 나면 메워버렸고, 그리고 이 메우면 또 어떻게 됩니까? 메우면 물이 흐르지 않고 이쪽에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넘쳐 흐르게 되죠. 넘쳐 흐르게 됩니다. 사실 이 토사만 여기에 이제 쌓인 게 아니라 이 관계 시설과 이 화장실 시설들이 거의 없었던 시대입니다.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집에서 나온 인분, 이 화장실, 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오물들을 어디에 다 버렸냐 그러면 이 청계천에 버렸습니다. 청계천에 이제 버렸기 때문에 토사가 유출돼서 그것들을 덮고 실려 나가고 요러면 썩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조선시대 말경에서는 청계천 준설 작업이 청계천에 이 토사를 걷어내고 물길을 제대로 잡아주는 사업들이 이 국가의 사업으로 늘 규칙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이 사막화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사막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단순히 목땔감으로 이제 목재를 사용한 부분은 맞습니다. 사용한 부분은 맞죠.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민둥산이 되어버렸던 근본적인 이유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막화의 민둥산이죠, 일종의. 사막화의 이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이 조선시대의 이 공유지 정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경국대전의 이 국정 철학으로 우리는 일찍부터 이제 공유지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자연 자원은 국가나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만백성이 공유하고 공통으로 이용해서 후생을 높여야 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 자체는, 이 철학 자체는, 국정 철학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국가에서 이 백성들을 아주 잘 돌아보는 정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산을 공유지로 인정하고부터 산을 공유지로 인정을 하고부터 그 산에는 주인이 없는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없는 산이 되어버리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산을 가꾸거나 산을 보호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리죠. 산을 가꾸거나 산을 보호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산림을 훼손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냐, 나무가 먼저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먼저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가지고 나무를 베는 부분들, 사람이 생존을 위해 가지고 나무를 베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900년대의 이 말, 1900년대 말에 이제 땔감들이 줄어들고 당연하겠죠, 그죠? 나무를 베고 나무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산림은 계속해서 황폐화되고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이 산림 면적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또 경쟁이 일어나게 되죠.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땔감 시장이 형성이 되고부터 땔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땔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 난방, 자기 자신의 난방을 위해 가지고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나무를 베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이 거대 이 상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돈을 생존에 필요한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위한 이윤을 위해서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산림이 훼손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유지 정책이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지를 관리하지 않을 때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비참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조선시대의 이 공유지 정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몽골은 토지를 공유지화하고 난 다음부터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해서 토지들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토지들을 관리하지 않고 이 캐시미어 시장, 이 거대한 이 캐시미어 시장의 이 자원들을 자라게 함이 염소를 이제 키우면서 계속해서 이 방목량들이 이제 늘어나서 거의 풀조차 자라지 않는 땅으로 그런 땅들이 많이 확장되어가는 이 공유지의 비극을 볼 수 있었듯이 조선시대의 이 공유지 정책, 조선시대의 이 공유지 정책도 사실 우리나라의 이 사막화를 형성하는 데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사막화의 원인을 물론 뭐 이 같은 맥락에서 이제 볼 수 있지만 이 기후 변화로 인해 온돌의 사용들이 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이 보고들이 많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변화를 살펴보면
지구 평균 기온 변화를 살펴보면 서기 0년에서 2000년 동안의 이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인데 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해서 나왔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린데 이 지구의 이 평균 기온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고 이 서기 원년으로부터 시작해서 1300년, 1400년, 1300년대까지 온도 최적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도 최적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평균 기온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0.5도 이내에 평균 기온이 플럭츄에이션 돼서 0.02도에서 0.01도 정도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래프 양상들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그 그래프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구 평균 온도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을 이제 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 1300년대 말년부터 지구에 찾아온 이 소빙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한 0.12도, 0.12도, 많게는 뭐 한 2도까지 떨어진 이 소빙하기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온도를 대중화 시켰습니다. 기온이 떨어졌죠.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당시가 이제 한 고려 정도가 이제 되고, 이제 조선이 이제 소빙하기를 이제 거칩니다. 소빙하기를 이제 거치는데, 11세기에 이 고려를 찾았던 이 서궁이라는 사람, 고려를 찾았던 이제 서궁이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록들이 이 고려는 산림이 워낙 풍부해서 나무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되면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무꾼이라는 직업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온도 최적기였고 나무가 풍성했기 때문에 나무를 그렇게 많이 베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그렇게 많이 베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 조선 조선 시대에 이 17세기, 16세기가 되면 17세기 말이 되면 이 조선에 여러 가지 이제 소빙하기가 찾아왔던 이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빙하기가 찾아오면 이 소빙하기죠. 소빙하기가 찾아오고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농작물 작황력들이 작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이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이 기근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벼농사가 이제 온도의 이 민감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농작물을 이 쌀농사, 벼농사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황 작물들의 이 생산량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조선시대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근이 드는데, 이 경신대기근이라고 해서 이제 1670년경에 이 사망자가 100만 명 정도, 100만 명 정도 사망자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한 30년 정도가 20년, 25년 정도 이제 경신 대기근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20년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경신대기근입니다. 경신대기근이 이제 1600, 한 70년경에 이제 한 100만 명이 죽죠. 그리고 이 을병대기근이 또 일어납니다. 을병대기근이 이제 일어납니다. 을병대기근이 일어나서 한 25년 뒤죠. 1694년 정도, 1694년 정도 이 사망자가 한 170만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죽죠. 170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기온들이 내려가고 겨울에 혹한이 찾아오고 겨울이 길어지면서 18세기 조선에 이 온돌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온돌이 대중화되었죠. 온돌이 대중화되면서 이 나무 목재 사용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죠. 고려시대 때는 이 고관 대작들 칩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 온돌, 칩에서나 이제 볼 수 있었던 이 온돌이 18세기가 되어버리면 한 뭐 2, 300년이 지나게 되면 2, 300년이 이제 지나게 되면서 온돌의 이 대중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이 구조적으로 온돌로 바뀌게 됩니다. 온돌로 바뀌게 되고 이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이 평민 농민에 이르기까지 이 온돌로 집 구조들을 바꾸고 이 온돌의 이 열기와 이 구조 변경된 이 구조, 이 주방이 이제 집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온돌이 이제 집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조리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이 나무찜을 하고 있는 이 아저씨 상당히 이제 얼굴 포즈가 이제 비범하고 이제 비상하죠. 이런 이제 나무꾼들에 의해 가지고 이 땔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삶의 이 문화적인 이제 문명의 이제 패턴들이 바뀌면서 이 우리나라의 이 도시주의의 이 사막화가 촉진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쉬고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